2024년 캐나다 토론토의 지하철이 놀라운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던 토론토의 상징, 유니온역. 수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떨며 이용하던 이곳에서 이제는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무엇이 이런 극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어떻게 토론토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지하철 시스템을 갖출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뜻밖의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토론토의 운명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임스 로렌스입니다. 토론토 교통공사에서 안전기획 책임자로 일한 지 어느덧 15년이 되어갑니다. 매일 270만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건 말 그대로 제 어깨를 누르는 무게와도 같습니다. 처음 이 자리에 왔을 때만 해도 저는 젊은 공학도의 열정으로 가득했죠. MIT에서 철도공학을 전공하고 유럽의 선진철도 시스템을 연구하며 꿈꿨던 미래가 있었습니다. 토론토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대중교통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있었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노후화된 시설, 부족한 예산, 복잡한 행정 절차,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를 거부하는 낡은 관습들이 저를 가로막았죠. 수없이 많은 개선안을 제시했지만 대부분은 서류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또다시 사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8시 45분경 유니온역에서 또다시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이 올해만 3번째 사고입니다. 현장에서 2명의 시민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텔레비전 뉴스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토론토 교통공사 안전기획 책임자로서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지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제 이름은 제임스 로렌스. 15년째 토론토의 지하철 안전을 책임지고 있죠.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이 자리에서 토론토시 전체의 지하철 운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270만 시민의 일상이 걸린 일이니까요. 하지만 최근 들어 안전사고가 잦아지면서 제 어깨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니온역은 제게 큰 고민거리였죠. 로렌스 씨, 긴급 시의회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의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네요. 평소라면 친근하게 인사를 건네던 직원들도 오늘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모두가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거겠죠. 육중한 회의실 문을 열자 싸늘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15명의 시의원들이 저를 주시하고 있었죠. 평소 제가 앉던 자리에는 이미 두꺼운 민원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분노가 고스란히 담긴 문서들이겠죠. 로렌스 씨, 이번 사고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SNS에는 책임자 사퇴를 요구하는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고 시청 앞에서는 시위가 계획되고 있다고 합니다. 윌슨 의원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보고서를 펼쳤지만 그들의 시선은 이미 차가웠죠. 회의실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시민들의 항해 글이 스크롤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스템은 심각한 노후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유니온역의 경우 설계 당시의 기준으로는 충분했을지 모르지만 현재의 이용객 수와 안전 기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일 평균 8만 5천 명이 이용하는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시설은 3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죠. 제 설명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승강장 안전문 설치를 제안했지만 예산 문제로 무산된 바 있었죠. 당시 저는 이런 사태를 예견했었고 그래서 더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드리자면 유니온역의 승강장 너비는 현재 기준의 절반 수준입니다. 러시아워 시간대의 혼잡도는 설계 용량의 167%를 기록하고 있으며 안전 센서와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미 내구현안을 훌쩍 넘겼습니다. 사실상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셈이죠.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관련 데이터가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시의원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질문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그래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실 건가요? 또다시 예산 타령을 하실 건가요? 제 답변을 기다리는 시의원들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그들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아시아의 선진 지하철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자 합니다. 특히 중국 충칭과 한국 서울의 시스템을 직접 조사하고자 합니다. 두 도시 모두 우리보다 훨씬 더 복잡한 환경에서도 놀라운 안전성을 보여주고 있죠.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가 비웃음을 터뜨렸고 몇몇 의원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아시아라고요? 우리가 왜 그들의 시스템을 배워야 하나요? 토론토는 북미 최고의 도시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기술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나요? 그들의 편견 어린 반응이 예상치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충분한 조사를 마친 상태였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기준 사고율은 우리의 110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스크린도어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충칭의 경우 산악 지형이라는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안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혁신적인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배우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서울과 충칭의 지하철 시스템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연간 이용객 수, 사고율, 안전시설 현황 등 객관적인 수치들이 제 주장을 뒷받침했죠. 특히 서울의 스마트 안전 시스템에 대한 설명에서는 몇몇 의원들이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5G 기반의 실시간 관제 시스템, AI를 활용한 사고 예방 시스템, 그리고 승강장 안전문까지 이미 검증된 기술들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윌슨 의원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서서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죠. 2달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구체적인 개선안과 예산 계획을 가지고 오십시오. 하지만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남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거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유니온역을 바라보았습니다. 매일 수만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곳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가슴을 눌렀죠. 아침에 다친 시민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침 신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토론토 지하철 안전 문제라는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래로는 사고 현장의 사진과 함께 시민들의 분노한 인터뷰가 실려 있었죠. 더 이상 이런 불안 속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시민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이미 수십 통의 항해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 사퇴를 요구하는 것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 물러설 순 없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들의 안전이니까요. 제임스, 아시아 출장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충칭으로 출발합니다. 비서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토론토의 지하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 책임이 제 어깨에 놓여 있었죠.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여권을 꺼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이면 충칭으로 떠납니다. 이번 여정이 우리 시스템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얼마나 큰 파장을 가져올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희미한 희망만을 안고 저는 아시아로의 긴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충칭의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습한 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한여름의 아침이었지만 이미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죠. 입구에서 마중 나온 충칭 교통공사의 리우 부장이 다가왔습니다. 영어와 중국어를 뒤섞어 어색하게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썩 신뢰가 가지 않았지만 예의상 악수를 했습니다. 웰컴 투 충칭. 로렌스 씨, 우리의 자랑스러운 지하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과도한 자신감이 묻어나는 말투가 왠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차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니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빌딩들과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수많은 다리들이 보였죠. 도시 전체가 마치 거대한 미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충칭은 산악도시입니다. 최고점과 최저점의 고도차가 무려 400m에 달하죠. 이런 지형에 지하철을 건설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습니다. 리우 부장의 설명을 들으며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토론토의 지형은 비교적 평탄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심각한 안전 문제를 겪고 있었으니까요. 첫 번째 방문지는
충칭 지하철 관제센터였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이 가득한 관제실에 들어서자 마치 영화 세트장 같았죠. 하지만 자세히 보니 모니터 몇 개는 깜빡거리고 있었고 일부 스크린은 아예 꺼져 있었습니다. 관제사들은 바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체계적이지 못한 모습이었죠. 우리는 최신 AI 기반 관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사고 위험을 예측하죠. 리우 부장의 말과 달리 제가 본 건 구식 장비들과 중국어로 된 복잡한 매뉴얼들이었습니다. AI 시스템이라고 자랑하지만 실상은 기본적인 자동화 시스템에 불과해 보였죠.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런 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왜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걸까요? 충칭의 실체는 이자파역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러시아워 시간대의 역사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질서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승객들은 서로 밀치며 전쟁터를 방불케 했고 영무원들은 그저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귀를 찢을 듯한 소음에 곳곳에서 들리는 고성과 욕설까지 문명사회의 모습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위생 상태였습니다. 바닥은 끈적거렸고 쓰레기통은 넘쳐났으며 화장실에서는 견디기 힘든 악취가 풍겼죠. 세계적인 도시라는 그들의 자부심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수용 인원을 초과하는 승객들을 완벽하게 통제하긴 어렵죠. 리우 부장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토론토의 유니온역과 너무나도 비슷한 광경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스크린 도어가 없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승강장이 곡선 구간에 있어 열차와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메모를 하면서도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곳의 시스템이 우리에게 해답을 줄 것이라 기대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고민거리만 안겨준 것 같았습니다. 다음은 2호선의 최고 경사 구간입니다. 37.5도의 경사를 오르내리는 세계 최급 경사 지하철이죠. 리우 부장의 자랑스러운 설명과 달리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놀라운 기술적 성취임은 분명했지만 이런 극단적인 해결책이 과연 최선일까요? 열차에 올라 경사 구간을 지나는 동안 승객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이 무표정했지만 노인들과 어린 아이들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한 할머니는 손잡이를 꽉 잡은 채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매일 이용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노약자분들이 불편을 겪고 계시죠. 리우 부장의 말에서 처음으로 고민의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기술의 발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요. 진정한 해결책은 시민들의 일상적인 불편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가는 길, 충칭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였지만 어딘가 조잡하고 인위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LED 조명으로 뒤덮인 빌딩들은 마치 싸구려 장난감 같았고 그 사이로 굽이굽이 흐르는 지하철 노선들은 엉켜버린 실타래처럼 보였죠. 이것이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발전의 모습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부실한 현실을 목격했기에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문득 서울의 체계적이고 정돈된 모습이 그리워졌습니다. 호텔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토론토에서 온 이메일이 수십 통 쌓여 있었죠. 대부분 유니온역 사고와 관련된 항해 메일이었습니다. 그중 한 통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매일 그 역을 이용하십니다. 어제도 러시아워 시간에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플랫폼에서 밀릴 뻔하셨다고 합니다. 제발 무언가 해주세요. 메일을 읽으며 오늘 본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충칭의 급경사 구간에서 불안에 떨던 그 표정이 유니온역의 수많은 노인들 얼굴과 겹쳐 보였죠. 창밖으로 보이는 충칭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곳에서 본 것들은 분명 인상적이었습니다. AI 기술, 복잡한 지형을 극복한 공학적 성취, 그리고 그들의 도전 정신까지. 하지만 동시에 한계점도 명확했죠. 노트북으로 서울 지하철 관련 자료를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내일이면 한국으로 떠납니다. 충칭에서의 경험은 제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기술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시민들의 일상적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베개에 머리를 기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죠. 내일은 어떤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서울에서는 과연 우리가 찾는 해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잠들기 전 토론토의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괜찮아. 여기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 하지만 더 좋은 해답이 있을 거야. 반드시 찾아낼 거야. 창밖으로 들리는 충칭의 밤소리를 들으며 저는 서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희망을 찾아 서울로 향합니다. 그곳에서는 과연 어떤 놀라운 발견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달랐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공항, 체계적인 안내 시스템, 그리고 친절한 직원들의 모습에서 이미 충칭과는 다른 차원을 느낄 수 있었죠. 서울교통공사의 김민우 부장이 공항철도 VIP 라운지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로렌스 씨, 환영합니다. 먼저 피곤을 푸실 수 있게 공항철도 프리미엄 클래스로 모시겠습니다. 김 부장의 세련된 영어와 프로페셔널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열차에 오르자 충칭의 기억이 무색해질 만큼 쾌적한 환경이 저를 반겼죠. 진동 없는 부드러운 승차감, 적절한 실내 온도,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완벽한 정숙성이었습니다. 우리 공항철도는 자체 개발한 능동형 소음 제어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죠. 그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충칭의 어수선한 도시 풍경과는 달리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건물들과 깨끗한 거리가 눈에 들어왔죠. 서울역에 도착해 지하철로 갈아타는 순간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오가는 러시아워임에도 불구하고 질서정연한 승객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저기 보이시나요? 스크린도어와 연동된 실시간 열차 위치 표시 시스템입니다. 승객들의 개별 스마트폰과도 연동되어 있죠. 열차가 언제 도착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 승객들이 여유 있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김 부장의 설명을 들으며 스크린도어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충칭에서는 기술적 한계로 설치하지 못했다던 그 시스템이 여기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작동하고 있었죠. 이 스크린도어는 단순한 안전문이 아닙니다. 내장된 센서가 실시간으로 승객 밀집도를 파악하고 AI가 최적의 승하차 시간을 계산해 열차 운행을 제어합니다. 사고 위험을 원천 차단하면서도 운영 효율은 극대화했죠. 관제센터에 도착하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충칭의 구식 시스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첨단 설비들이 가득했죠.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스마트 관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100% 우리 기술로 개발했습니다. 빅데이터와 AI를 결합해 사고 위험을 예측하고 실시간으로 대응 방안을 제시하죠. 작년에는 세계철도 학회에서 최우수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김 부장의 설명을 들으며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수만 명의 승객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각종 센서 데이터가 순식간에 처리되는 모습이 경이로웠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예방적 유지보수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든 설비에 IoT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서 고장이 나기 전에 미리 문제를 감지하고 조치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의 정시 운행률은 99.9%를 자랑하죠. 제 머릿속에는 토론토의 유니온역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의 노후화된 시설들, 불안에 떨던 시민들의 모습, 이곳의 시스템이라면 그런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혹시 이 시스템을 수출하신 적이 있나요? 제 질문에 김 부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미 싱가포르, 인도, 브라질 등 여러 나라에서 우리 시스템을 도입했죠. 특히 스크린도어 시스템은 전 세계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김 부장은 저를 지하철 역사 내 한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와 정갈한 한식 메뉴가 인상적이었죠. 우리는 단순히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목표죠. 모든 역사가 작은 문화공간이자 편의시설이 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순회를 시작했습니다. 오후에는 특별히 역사 내 공기질 관리 시스템을 보여주셨죠.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AI가 최적의 공조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항바이러스 필터까지 추가했죠. 시민의 건강이 최우선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지하철 차량기지였습니다. 그곳에서 본 자동화된 정비 시스템은 그야말로 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이 로봇들은 24시간 운영됩니다. 인공지능이 차량의 상태를 진단하고 로봇이 자동으로 정비를 수행하죠. 인건비도 절감되고 정비 품질도 향상됐습니다. 하루 종일의 견학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토론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바로 여기 서울에 있었던 거죠.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토론토 시의회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서울의 시스템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찾던 해답입니다. 긴급 회의를 소집해 주십시오. 상세한 제안서를 준비하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날, 기술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토론토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잠들기 전 문득 충칭에서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과대 선전과 실망스러운 현실. 하지만 여기 서울에서 본 것은 달랐습니다. 겸손하면서도 확실한 기술력,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섬세한 배려, 그리고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성.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토론토의 미래를 바꿀 열쇠는 바로 이곳, 대한민국의 기술력에 있다는 것을요. 토론토로 돌아오자마자 시의회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경험을 발표하기 위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꼼꼼히 준비했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과연 그들이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할까요?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자고요? 북미 최고의 도시인 토론토가 아시아의 기술에 의존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상했던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윌슨 의원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감이 묻어 있었죠. 하지만 이번엔 제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로젝터에 서울 지하철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완벽하게 작동하는 스크린도어, 질서 정연한 승객들, 첨단 관제 시스템, 충칭의 혼란스러운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었죠. 이것이 세계 최고의 지하철 시스템입니다. 정시 운행률 99.9%, 연간 사고율은 우리의 110 수준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망설이시겠습니까? 데이터가 화면에 나타날 때마다 의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예산 문제를 지적하던 재정위원회 대표의 눈빛이 달라졌죠. 한국의 시스템은 초기 투자 비용 대비 운영 비용이 현저히 낮습니다. 5년간의 총 비용을 계산해보면 오히려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보다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 결정타는 제가 직접 찍은 동영상이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노약자들의 편안한 모습, 젊은이들의 만족스러운 표정, 그리고 외국인들의 감탄 섞인 인터뷰까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리 시민들도 이런 수준의 서비스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마침내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진짜 도전은 그 후부터였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토론토에 도착한 날, 처음으로 그들의 진정한 프로페셔널리즘을 목격했습니다. 철저한 현장 조사부터 시작해 밤을 새워가며 토론토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설계하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죠. 로렌스 씨, 유니온역의 구조가 서울의 어느 역과도 다르네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내겠습니다. 김민우 부장의 말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들은 즉시 본사와 화상회의를 열어 연구팀을 가동했고 불과 일주일 만에 새로운 설계안을 제시했죠. 곡선 구간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신형 스크린도어입니다. 토론토를 위해 특별히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난관은 계속됐습니다. 현지 노동조합의 반발, 기존 설비 업체들의 로비, 그리고 일부 보수 언론의 의도적인 비방까지 매일같이 새로운 문제가 터져나왔죠. 그때 잊지 못할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발생한 신호 시스템 오류. 현지 기술자들이 손을 든 상황에서 한국 기술진들은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출근길에 지장이 없도록 반드시 새벽까지 복구하겠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대로 해냈습니다. 진정한 프로의 모습이었죠. 그날 이후 현지 기술진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적대적이었던 시선이 존경의 눈빛으로 변했죠. 드디어 첫 번째 스크린도어가 설치되는 날,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만났던 노인 승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손수 준비한 김밥을 들고 와 한국 기술진들을 격려했죠. 매일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불안에 떨었던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이제는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을 통역하는 순간 한국 기술진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기술 수출이 아닌 인간의 삶을 바꾸는 소명이었던 거죠. 시범 운영 2달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고율 제로, 정시 운행률 99.8%,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만족도가 크게 상승했죠. 현지 언론들은 앞다투어 토론토 지하철의 기적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토론토 시민들도 세계 최고 수준의 지하철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시의회는 전체 노선으로의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캐나다의 다른 도시들도 한국의 기술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죠. 로렌스 씨,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북미 전역에 K열차의 우수성을 알릴 기회가 왔네요. 김 부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으로 보이는 달라진 유니온역을 바라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설치된 스크린도어, 질서 정연한 승객들, 그리고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모습까지 이제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은 단순한 숫자나 사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바로 인간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정신에서 나온다는 것을 한국의 기술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토론토 시청 대회의실 프로젝트 완료 1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한국의 기술을 소개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작년 한 해 동안 토론토 지하철의 사고율이 92% 감소했습니다. 승객 만족도는 97%를 기록했으며 특히 교통약자의 지하철 이용률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제가 발표를 마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의원들이 이제는 진심 어린 찬사를 보내고 있었죠.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손님들을 모셨습니다. 제 소개와 함께 영상통화 화면이 켜졌습니다. 서울에서 우리를 도와주었던 김민우 부장과 기술진들의 얼굴이 나타났죠. 그들은 여전히 겸손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로렌스 씨. 하지만 이 모든 성공의 주역은 토론토 시민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단지 여러분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작은 도움을 드렸을 뿐이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회의실 뒷문이 열리며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들어섰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노인부터 휠체어를 탄 장애인, 아이를 아는 젊은 엄마까지 유니온역을 매일 이용하는 시민들이었죠. 저희가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면서 불안에 떨었던 시간들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들이 준비한 감사 영상이 상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된 일상의 모습들, 웃음이 가득한 승강장의 풍경, 그리고 무엇보다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화면 속 시민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가 한국어로 울려 퍼질 때 서울에 있는 기술진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뭉클해졌죠. 토론토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전 세계에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김 부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뉴욕, 파리, 런던 등 세계 주요 도시의 관계자들이 토론토를 방문했고 한국의 기술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인 것은 중국의 반응입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충칭 지하철 관계자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서울을 방문하고 있었죠. 처음 제가 충칭을 방문했을 때의 그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아시아의 시대를 말하지만 진정한 기술 강국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그저 겉모습만 화려한 것이 아닌 진정으로 인간을 위한 기술이 무엇인지 한국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충칭교통공사 관계자의 말에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시아의 기술이라는 편견 어린 시선은 없었죠. 오직 세계 최고의 기술이라는 인정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유니온역에 들렀습니다. 이제는 매끈하게 설치된 스크린도어와
첨단 모니터링 시스템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한 어린 소년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스크린 도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이게 어느 나라 기술이에요? 한국이란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진 나라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룬 것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이것은 세계 철도 기술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 혁신이었고 한국이 진정한 기술 강국임을 증명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저녁 노을에 물든 토론토의 풍경이 눈부셨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서울의 김 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시민들의 감사 인사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있다는 것을요. 한국의 기술이 이룬 가장 큰 성과는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로렌스 씨,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의 기술로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한국의 기술은 이제 전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위대한 여정의 증인이 되었죠. 창밖으로 지나가는 열차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이제 토론토의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의 기술력과 정신이 만든 새로운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다음 역은 유니온역입니다. 더 넥스트 스테이션 이즈 유니온 스테이션. 차분하고 정확한 안내방송이 울려 퍼집니다. 이제 이 소리는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자부심의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토론토를 변화시킨 대한민국 지하철 기술의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또 다른 한국 지하철의 자랑거리를 알고 계신가요? 편의점부터 병원까지 한 번에 해결되는 역내 상가들, 세계 최고 수준의 와이파이 서비스, 각 역의 독특한 문화예술 공간까지 한국의 지하철은 더 많은 매력을 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한국 지하철의 특별한 매력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외국인들이 놀라워했던 우리 지하철의 우수한 점들, 해외에서는 보기 힘든 편의시설이나 서비스도 좋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잊지 마세요. 다음 편에서는 더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